2025년 일본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강국,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한글 학습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결성되었고 그 열풍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있다니 정말? 이라는 놀라운 반응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10대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일본의 문맹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층, 즉 70대 이상의 노인들 중 30% 이상이 한자에 의존해 평생 제대로 읽거나 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본의 전통 문자 시스템인 한자는 그 복잡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해력 문제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 복잡한 구조와 여러 가지 의미가 얽힌 한자는 일본의 고령층에게 큰 장벽이었고, 특히 전후 세대는 기본적인 글쓰기와 읽기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비록 평생을 일본에서 살았지만 한자 때문에 일상적인 글을 쓰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마음속 깊은 아쉬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그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글 학습 열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본 역사 속에서 한번 억압됐던 문자가 어떻게 희망의 문으로 다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본은 한국어를 금지하고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한글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며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한국인을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한국어는 금지되었고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그 시절 황민화 정책은 한국인을 완전히 일본화하려는 계획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글은 억압되고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1930년대 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이 펼쳐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문화의 자산으로, 민족의 자긍심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 한글은 다시 공식 문자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문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글이 일본에서 문해력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는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5년 일본 교육계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10대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10대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K-팝과 한류 스타들 때문이었습니다. BTS, 차은우, 뉴진스, 아이브, 스트레이키즈 등 한국의 차세대 한류 스타들. 그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일본의 10대들이 자막 없이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했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은 열망이 한글 학습을 부추겼습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글 동아리가 결성되었고, 오사카에서는 K-팝 가사를 한글로 번역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교토의 대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10대들 사이에서 한글을 배우는 열정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결과 한글 학습은 일본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10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는 7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까지 확산되었고, 그들의 문해력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한자는 일본의 전통 문자 체계였지만 그 복잡함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평생 문해력을 저하시켰습니다. 특히 전후 세대의 고령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기본적인 글쓰기와 읽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기적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도쿄 시부야구에 사는 85세 다나카 할아버지는 한 번도 글을 제대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한자 덕분에 평생 문맹으로 살아야 했던 그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손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는 바로 사랑해, 건강해라는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문장은 평생의 꿈과 같았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 있게 된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그 할아버지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본의 노인들에게도 흐를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오사카의 78세 야마다 할머니도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라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녀는 그 문장을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글을 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때 억압했던 그 문자가 이제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글은 이렇게 특별한 학습 도구로 작용할까요? 그 이유는 한글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체계적인 문자 구조로 음성학적 원리와 뇌인지에 최적화된 교육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라틴 문자보다 40% 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학습장애나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문자 체계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한글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MIT의 연구소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언어 영역이 효율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구조에 최적화된 완벽한 소통 도구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확산 한글의 교육 혁명. 이 현상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글을 정식 교육 과정으로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내의 여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한글 교육이 포함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글은 언어 학습의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교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읽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세계 교육 시스템에서 학습 능력과 효율성을 자랑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헬싱키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들은 한글의 체계적인 문자 구조와 음성학적 특성이 학생들의 언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에서 한글의 표음성이 어떻게 더 빠르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학계는 이미 한글이 학생들의 언어 처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에서도 최근 한글의 교육학적 우수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글이 언어학적 구조와 인지적 효율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발음과 문자의 1:1 대응이 학습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언어, 인지 능력과 문해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글이 언어 교육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와 함께 효율적인 도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는 향후 한글을 프랑스어 학습의 보조도구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육학 및 뇌과학 연구팀은 한글이 언어 처리 과정에서 기존 문자 체계보다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난독증을 앓고 있는 아동들에게 한글을 학습시키면 그들의 언어인지 능력과 독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글의 표음 문자가 난독증을 포함한 언어 장애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을 전 세계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효율적인 학습 도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뇌과학 연구소는 한글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뇌의 언어 처리 능력이 기존 문자 시스템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학생들의 기억력과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한글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언어인지 능력이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글의 과학적 효율성이 뇌의 언어 네트워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결과로 교육과 뇌, 과학의 융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교육혁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인지 능력 향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패턴 인식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글의 음성학적 체계가 다른 문자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규칙적이기 때문인데,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면 인지 능력이 활성화되어 언어 처리 속도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이 연구를 통해 한글이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최고의 도구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전역의 한글을 교육 커리큘럼에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의 교육적 우수성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언어 시스템을 제공하며 언어 학습의 혁명적인 도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글이 세계 교육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그 체계적인 구성과 뇌과학적 효율성 덕분입니다. 이제 한글은 글로벌 교육혁명의 중심에 서 있으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이제 인류 교육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창제한 한글은 세계 교육의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그 꿈이 현대 과학과 교육의 최첨단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때 억압했던 문자가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한글이 오늘날 일본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올려주세요. 감동주의보 레드크리스였습니다.